경기도에 사는 74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간 주택연금으로 매달 170만 원씩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을 전부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억 200만 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주택연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을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모르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닐까?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8%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 지급 중단을 당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공사는 말합니다. 몰랐다고 봐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평생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여러분도 박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형제분들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당장 월급이 끊긴다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 질문 앞에서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연금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집을 공사에 넘기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복지금도 아니고 집을 빼앗기는 제도도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그 집의 가치를 매달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집값을 월급처럼 받는 방법. 왜 갑자기 주택연금 이야기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는 빨라졌고 수입은 끊겼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연금이 왜 많은 분들의 선택지가 되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10년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한번 시작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같은 날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둘째,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 이후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집은 끝까지 내 집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거 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의 소유자는 끝까지 여러분입니다. 공사는 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담보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은 연금과 비용을 정산하고 집을 팔아서 남는 금액은 전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그 이익도 자녀 몫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자녀가 빚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적 보증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다들 귀가 쫑긋해집니다.
연금 받으면 세금 폭탄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거의 영향 없고 건강보험료도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다섯째, 다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부족한 분,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은 분, 매달 생활비 걱정이 되는 분. 이런 분들께 주택연금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조건이 될까?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지? 이 질문 앞에서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주택연금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만 56세, 부인은 만 52세. 이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은 쪽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명의는 원칙적으로 집 소유자 기준입니다. 남편 단독 명의라면 남편 기준, 공동 명의라면 부부 모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이가 많을수록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65세에 시작하는 것보다 75세에 시작하면 월 지급액은 더 커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사는 앞으로 받을 기간을 고려해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늦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늦게 시작하면 한 달 금액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집값입니다. 주택연금은 집값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집값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새로 산정 공시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보통 4월 말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안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집이 두 채면 안 되는 거죠?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가입자 나이, 지급 방식 선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금액이 나옵니다. 예시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입니다. 65세 시작 월 약 150만 원대, 70세 시작 월 180만 원대, 75세 시작 월 210만 원대, 공시가격 8억 원이라면 70세 기준 월 230만 원대, 75세 기준 월 270만 원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와 집값이 오를수록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평생 받을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받을 건지. 종신형 평생 지급, 확정기간형 10년, 15년, 20년 등 선택. 확정기간형은 한 달 금액이 더 큽니다. 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지급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70세 6억 원 기준으로 보면 종신형 월 180만 원대, 15년 확정형 월 240만 원대. 차이가 꽤 나죠. 그래서 이 선택은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가족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주택연금은 많이 받느냐보다 꾸준히 받느냐의 제도입니다. 그게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조건도 맞고 금액도 괜찮은데 혹시 받다가 끊기지는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받다가 끊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을 평생 끊기지 않게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실거주. 말 그대로 연금을 받는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잠깐 자녀 집에 가 있는 것도 안 되나요?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전에 알리는 것. 예를 들어 병원 입원, 요양치료, 배우자 간병, 이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임대 수입을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방 하나 비어 있는데 새 놓으면 안 되나요? 주택연금은 주거 목적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보증금 없는 월세처럼 주거 공간을 나누는 형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담보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임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기존 담보대출은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사실상 새로운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 가입 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대출이 조금 남아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공시가격 기준은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의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가입 이후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연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에 가까운 분들은 가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입 전에 기준을 넘으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가족관계 변화는 반드시 알리세요. 주택연금은 혼자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이혼, 재혼.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절차를 마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놓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 2. 임대는 사전 확인. 3. 기존 대출 구조 확인. 4. 공시가격은 가입 타이밍. 5. 가족관계 변화 즉시 신고. 이 5가지만 지키면 주택연금은 평생 든든한 생활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도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 복잡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모르면 괜히 겁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청이 아니라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의 시작은 신청서 작성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겁니다.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전화번호는 1688-8114. 상담사가 묻는 질문도 단순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집 종류가 뭔가요?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세요? 대출은 있으세요? 배우자분 계세요? 이 5가지만 답하면 예상 월지 금액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반드시 메모하세요. 나중에 그때 얼마라고 했지?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2단계, 집에서 직접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집 종류, 공시가격, 본인 나이, 배우자 나이, 종신형인지 기간형인지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한 달에 더 받을지,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지.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성향 문제입니다. 3단계 서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겁먹습니다. 서류 엄청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본 서류는 정말 단순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발급됩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이 정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서류 유효기간, 대부분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예전에 떼둔 서류 다시 써먹으려다 되돌아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4단계 비용 구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공짜 제도가 아닙니다. 대출의 보증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금으로 따로 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대표적인 비용은 3가지입니다. 1. 초기 보증료, 가입할 때 한 번. 2. 연 보증료, 매년 대출 잔액 기준. 3. 이자, 변동금리. 이걸 다 합쳐도 보통 첫 해 기준으로 월 지급액의 10%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으면 실수령은 약 180만 원대. 이걸 모르고 200만 원 다 들어오는 줄 알았네? 이러면 실망합니다. 5단계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챙기면 돈이 됩니다.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저가 주택의 경우 우대형 적용 가능, 세금은 과세 대상 아님. 특히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이쪽에서 추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6단계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마지막으로 많이들 묻는 질문.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보통 이렇습니다. 신청, 서류 확인, 감정평가, 승인, 설정 절차, 그리고 다음 달 25일 전후 첫 지급. 대략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1. 전화 상담. 2. 금액 확인. 3. 서류 준비. 4. 비용 이해. 5. 혜택 확인. 6. 신청. 복잡해 보였던 주택연금. 막상 뜯어보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입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다가 끊겼어요. 갑자기 중단됐어요. 이 얘기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주택연금은 가입했다고 끝나는 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가입 전이 아니라 가입 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금이 끊긴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설마 이게 문제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줬어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몰라서 끊긴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매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핵심 원칙 단 하나입니다. 실거주, 공사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사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주민센터 가서 거주 확인, 제출.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냥 잠깐 안 낸 건데, 우편을 못 받는데, 공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받으려면 재확인 절차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우편 오면 그날 처리.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집을 비우게 되면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자녀 집에서 몇 달 지내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 장기 여행. 이런 상황 전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 여부가 문제입니다. 미리 전화만 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간병, 치료, 요양, 불가피한 장기 부재 등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 없이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연금 중단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주소 바뀌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사했는데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주 확인서 우편은 옛 주소로 되어 있고 본인은 못 봄, 미제출 처리, 연금 중단.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소 바뀌면 무조건 공사에 먼저 연락입니다. 네 번째, 재건축, 재개발 숨기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반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정상 사유입니다. 조합원 확인서만 제출하면 2주 기간에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걸 숨겼다가 거주 확인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바로 거주 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다섯 번째, 가입 후 추가 담보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집 담보 추가 대출, 은행 대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중에 급전 필요해서 은행 갔다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 질문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큰돈 필요할 일 있을까? 있다면 가입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손해입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이자 보증료 전부 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받다가 말지 이 생각으로 가입하면 거의 손해입니다. 주택연금은 장기 전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여러분, 주택연금은 규칙을 지키면 절대 끊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설마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편 오면 바로 처리하기, 집 비우면 먼저 전화하기, 주소 바뀌면 즉시 신고하기, 큰 변화 있으면 무조건 알리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주택연금, 다른 연금이랑 같이 받아도 될까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농지연금. 이 조합이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으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들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하나 받으면 하나 포기였거든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따로 봅니다.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복지금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다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같이 봅니다. 집이 재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집값이 비교적 낮은 분들은 기초연금 유지, 집값이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탈락. 즉, 주택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집값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같이 받는 것 문제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주택연금 줄어들지 않고 주택연금 받는다고 국민연금 줄지 않습니다. 둘 다 100%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주택연금 금액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받으면 보험료 폭탄 맞는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농지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이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입니다. 담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세 개 다 받는 경우 농촌 지역에서는 이 조합이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그럼 뭐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모든 복지 혜택에 아무 영향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영향 없는 것들은 경로우대 혜택, 노인 일자리, 예방접종, 기본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 등 이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향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일부 감면 복지. 이건 집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택연금 때문에 탈락한다기보다는 원래 집이 있는 순간부터 기준 초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 진짜 안 오를까요? 네, 주택연금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임대소득,
이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집값이 똑같다면 보험료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기준으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화 한 통. 1688-8114번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 나이, 집 공시가격만 말하면 예상 금액 바로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예상 연금조에 눌러서 직접 숫자를 보세요. 생각보다 많네?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네? 이 감정이 드는 순간 결심은 거의 끝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 모은 집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주택연금은 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병원비 걱정 안 하는 자유, 자식 눈치 안 보는 자유, 통장 잔액 안 세는 자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빨리 안 했을까?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그 집, 자식만을 위해 남겨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돈 걱정도 덜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봄꿈 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